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좀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목사님 요새 이렇게 유튜브 뭐 그 세계가 무슨 지구촌 그러듯이 뭐 올림픽 하는 저쪽에서 무슨 소리 무슨 뭐 했다 그러면 벌써 이렇게 올라오고, 그전에는 전화도 없었어요. 전화 핸드폰이 아니라 전화도 없었고 냉장고도 없었고. 어? 예, 예, 예. 그래, 그 없었죠. 그런 시대에 살다가 요즘 이렇게 보면은 저는 서울서 자라고 그러다가 이제 발령 나갖고 강화 가서 살고 그랬지만, 서울에서 살았다고 그래도 뭐 여유 있지 않으니까 여름 되면은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 집 그 나름대로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생각해 보면은 너무 불과 100년 전이 아니라 한 30년, 20년 그 전보다 너무 풍요로워졌어요. 지금 이제 힘들고 그렇다는 사람들, 그래도 아니, 그리고 평택에 이사 가서 살 때 버스 놓치고 나면 아, 이놈의 버스 언제 오나 그러는데, 요새는 보면은 몇 분 뒤에 몇 번 어디 옵니다 이렇게 다 떠 있고. 아우, 오늘 왜 이렇게 더워, 눌러보면은 오늘 날씨가 몇 도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꿈 같아요. 어릴 때 어두워지는데 엄마 어디 가셨는데 안 들어오면은 무슨 일이 났나 가진 걱정 다 하고, 대문에 기다리다가 무서우니까 또 집에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요새는 핸드폰이 남편하고 저 같이 있으면 생각하는 게 틀리니까 각자 보고 싶은 거, 난 이쪽에 있고 남편은 저쪽에 있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내가 만약에 노비 그런 걸로 태어났으면 나는 승질도 못 되고 그래가지고 제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데는 뭔가 분명 우리가 해야 할 살아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배운 그 말씀대로 잘 실천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잘 실천을, 아까도 고춧가루 물 그러는데 고춧가루 하나도 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도 냉장고 이렇게 보니까 오이 사다가 놓고 아우 다 귀찮아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보니까 오이가 다 이상해졌으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쓰레기통도 가야 되는데, 근데 실천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근데 아직 생명 주심은 여기 있는 우리 계약 공동체 각자의 자리에서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있는 거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라고. 예, 옛날 비하면 정말 우리가 꿈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가끔 착각할 때가 있는데 다 그런 줄 아는데요. 천만의 얘기예요. 우리나라처럼 다 이러고 사는 줄 아는데 스위치 가지고 전기불 켜고 살고 수돗물 틀어가지고 물 먹고 뭐 정수기 어쩌고 저쩌고 뭐 요즘은 여자 이름도 정수기로 안 지는 것 같은데 물 걸러낸 데가 정수기라고 이름을 짓지. 어디 갈 때 내 차 몰고 가는 거 말고 버스가 됐던 지하철이든 뭘 차를 타고 움직이는 게 누가 계산해 놓은 거 보니까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15% 이내를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15% 이내. 근데 우리는 전혀 감사할 줄 몰라요. 이게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지금 우리는
그냥 그러면서도 맨날 뭐가 우울하네, 뭐가 어떠네, 뭐 말만 많고 일어나 버리게 되면은요, 이게 참 곤란한 얘기예요. 어제 벽돌 깨는 애들 뭐 이런 거 뭐 내가 이따가 보여주잖아요. 진짜 그 4살 먹은 애들이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아니 맨손으로 저 건설 현장에 그저 공구리 비비고 앉아서 돌멩이를 만들고 해서 맨손으로 벽돌 깨는 얘기 망치도 없어요. 걔들은요. 맨손으로다가 이걸 어떤 애는 이런 좀 큰 돌멩이 가지고 깨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그냥 돌멩이 들어가서 저 아 4살 5살 먹은 애들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루 3끼 먹는 것도 아니고 하루 한 끼 먹기도 바쁜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어디 벽돌 찍는 애들도 있잖아. 벽돌 흙반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맨손으로 진흙을 반죽을 해가지고도 그거 가지고 벽돌 만드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그 끈적끈적한 놈가 반죽을 해가지고도 그게 한번 물 부어서 뭉쳐낸다고 되는가. 이걸 저 수제비 올 때 뭐야 주물러 해야지 이놈에게 이게 뭉쳐지는 거예요. 흙반죽이라는 거 해봤어요? 네. 근데 그런 나라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모르겠어요. 뭐 믿는 나라도 있고 안 믿는 나라도 있는데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가난하다고요? 아니 그 예수 막 귀신 나부랭이한테 매너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 아, 그 사람들 주로 난민 돼가지고 그렇게 돼요. 난민이요. 난민을 쏟아오는 사람들 저 생각보다 많고요. 다 진짜 식민지 이렇게 지배하면서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할 만큼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감사할 줄 몰라. 뭐가 말만 많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지금요. 아까 예, 또 뭐 말씀하세요. 사모님께서 모든 게 편리한 나라가요. 우리나라가 가장 잘 돼 있대요. 그럼 그는 극소수래요. 전 세계까지 우리나라가 IT 시대를 갖고 일본도 우리나라 못 따라올 정도로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 데도 있잖아요. 인터넷 터진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안에서 진짜 모든 게 잘 돼 있는 시스템이 모든 지자철 해갖고 뭐 버스가 오면 딱 시간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전 세계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우리나라. 미국에서 온 여자도 네. 많았는데 미국 우리나라처럼 그렇지가 않대요. 예, 우리나라는 맞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땅덩어리 거지. 자체가 좁아서 그러는지 뭐 요새는 너무 상상을 초월하게 너무 잘 되고 아니 좁아서 그게 아니라 CCTV를 비롯하여 그 차 달리다가 뭐 어쩌고 초등학교 앞에서 30km 넘어가면은 그 딱지 얼마가 나오나 뭐 그런데 저번 주일날 어제 왔다 갈 때 저는 17이라고 봤는데 남편은 속도 낮추는 거. 47도 왔대요. 그럼 그거는 13만 원이 날라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남편이 47이 떴대. 그래서 나 47을 못 받고 난 17밖에 못 받는데 아 뭐 또 13만 원 또 날라오고 뭐는 어떻게 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내가 본 게 맞았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쪽방촌에서 어렵고 뭐 그런 거 있지만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그런 거겠죠. 아, 예, 어쨌든 우리가 우리를 너무 모르고 착하게 빠져 있는 경우가 이제 너무 많은데 뭐 금방 뭐 그거 얘기하니까 난 며칠 전에 여기 마을버스를 탔어요. 이 동네 마을버스 저기 배암역에서 일저 납작골인지 뭔 납덕골인지 내려오는 버스 몇 번이야. 그걸 탔는데요. 아니 버스 안에서 뭐가 되는가 와이파이가 돼. 진짜 저 마을버스가.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와이파이가 나는데 내 속도가 얼마나 가고 봤다니까는요. 속도가 얼마나 가고 봤더니 놀라울 정도로 속도가 잘 나와요. 내가 지난번에 부사람하고 저 동료로 갈 때 유럽에 저 독일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서 뭐 이제 인터넷 쓰는데 독일 그래가지고 아주 뭐 대단할 줄 알았더니 이건 뭐 도대체가 답답해가지고 쓸 수가 없어. 독일도 어디 저 산속 어디도 아닌데도요. 내가 거기 가가지고 야 이게 뭐 도대체 우리나라만큼 인터넷이 잘 되고 그런 나라는 없다 말인데 일본도요 전철을 안 된 데가 많대요. 우리나라 산에도 된다니까요. 산에도.
이게 어쨌든 이제 그런데요. 자, 이제 이건 또 뭐 이제 역사 얘기하다 말고 뭐 이제 휴대폰 얘기로 가버렸는데 다시 이제 이걸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동학난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의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난이라고 하는 게 참 빌란 뭐 많지요. 빌란도 있고 정변도 있고 무슨 난 무슨 난 무슨 난 뭐 이런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동학난이라는 걸 민초들이 나서 가지고도 꼭 물론 정치적인 구호로다가 내세우는 경우들도 있어요. 정치적인 구호로다 이 세상 바로잡아 보자 이렇게 얘기를 다 이제 뭐저 그러니 명분이 설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로 뭔가 하면은 동학난 같은 경우에도 세상을 한번 좀 바로잡아 보자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안 되니까 먹물 먹은 사람들이 안 되니까 먹물 근처도 안 가본 사람 그 사람들만 모여 구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삼불립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서 야 이제 우리가 바로잡자라고 그래서 싹 빨고 우리에게도 싹 못지않은 정신문화와 사상이 있다. 참 이루고 나아가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그렇고 우리가 이거는 평가와 해석은 이제 우리의 몫인데 뭐 동학난에 대해서 뭐 논문들 뭐 많이 나고만 그건 이제 주로 이제 저 좌파 공산주의 계열에서 많이 얘기를 한다고 우리나라 동학난 가지고 많이 연구하고 그러는 걸 그건 이제 뭐 거긴 이제 어쨌든 그 플로레타리 혁명을 주도하는 그런 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다 그걸 이제 해석해 나가려고 이제 많이 연구들 하고 뭐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우리가 이런 측면에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도 어느 한 일부에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거국적인 밀란이 동학난처럼 일어나고 있는 나라도 이거 드문 거예요. 어느 계파 이익을 위해서 항상 일어나요, 이게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달라요. 이게 구호 자체가 벌써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동학난에 이어가지고 이제 어쨌든 동학난이라고 하는 거가 일제가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 이용당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성격이 이제 강하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그 바람에 일제 이제 먹히고 이제 그리고 났는데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 이번에 또 3.1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3.1운동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서 내가 이제 이거 말고 그 3.1운동 책자 써놓은 게 내가 그 가만히 보면 참 이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참 다양하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서 또뭐 들쑤셔 놓는 바람에 포항을 뭐라 한번 오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무슨 뭐 집회를 뭐 전국 회계 집회를 돌아가면서 한대나 뭐 여기 수지였나 뭐 어디 저 교회 와서 이제 그걸 뭘 한다고 나보고 뭐 거기다 또 대표교들 넣어가지고서는 그냥 오라고 그냥 그 사실 그 억지로 갔어요. 하도 그러는 거라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뭐 끝나고 났더니 또 뭘 어쩌고 저쩌고도 모여서도 이제 운영자 좀 모여서 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저 포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알게 되는데 거기서 또 뭘 한다고 또 오라고 또 하도 그러는 바람에 또 거기 이제 갔어요. 포항 오는 목사님 이렇게 알게 됐네. 거기도 또 뭐 며칠 무슨 집회를 한다나 뭐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해가지고서 올해가 3.1운동 이제 100주년이 되는데 그 3.1운동이라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거 책 좀 하나 써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거 갖다 뭘 할 거냐 그랬더니 뭐 번역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무슨 뭘 어떻게 해보겠다나 뭐 또 이렇게 또 바람을 넣는 바람에 그것을 시간도 없었어요. 제가 요즘 1년에 책을 2권씩 쓰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지금 또 이 사람들 내가 우리나라 역사 이걸 뭘 책을 하나 써놓고 그러고 했으니까 또 뭐 당신이 한번 써봐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 말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참 맞아. 이게 3.1운동이라는 게 정말 이게 중요한 건데, 이제 100주년인데, 그래도 진짜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또 그걸 또 이제 이걸 뭐 부랴부랴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다 해가지고서 석 달 만에 썼나? 그래가지고 쏘는 거 3.1운동 어쩌고 저쩌고 그 소리 그걸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중간에 뭐 일이 워낙 많은 사람이니까 또 몰래 계획은 또 뒤로 쓱 빠져버리고 그냥 또 혼자나 책 쓰다가 죽도록 고생만 했어요. 이제 이게 뭐야 이게 이제 뭐 사람 해고생만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책을 써놓은 거가 아주 근데 그 책을 안 써놨으면요 우리 여기 교회 이거 저 무슨 역사 뭐 어쩌고 저쩌고도 그렇고 이거 우리 여기 저 이거 곤란할 뻔했어요. 여기 군부 시에서 존대교회 무슨 뭐 자료를 보내달라 뭐 어쩌라 그래가지고 사례 왔는데 내가 우리나라 역사 그거 3.1운동 그걸 준 거예요. 그거 우리 여기 교회 이거고 그걸 보고도 사람들이 그걸 보면 뭐 내가 무슨 대단한 무슨 역사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서요. 그리고 여기 지금 누가 오고 그러더라도 그 소책자 그거 가지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내가 그 바람에 그냥 고생을 내가 이제 몇 달 동안 아주 이제 죽도록 고생했죠. 몇 달 동안에 그러면 책을 한 걸 쓸래니 그걸 이게 그게 그냥 써지나 또 자료 얼마나 자르는 거지. 자료 수집하는 거가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 많은 뭐 자료들 중에도 뭘 갖다 읽어야 돼. 이게 뭐 수집하는 것도 어렵고 짧은 시간 동안에 내 죽도록 고생하긴 했는데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써놔가지고서 써먹는 거는요. 엉뚱한데 내가 이거 안 써놨으면 아주 곤란해질 뻔한 거예요. 여기 누가 이렇게 와도요. 우리 교회가 계몽운동 한대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역사지만 그 3.1운동 때 그거가 너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안 써놨더라면 아주 이게 곤란해질 뻔했죠. 역사 조금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와요. 뭐 역사 뭐 전공했네 뭐 어쨌냐고. 어쨌든 그 책이 이제 유용하게 이렇게 이제 써먹는데. 이게 3.1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게 되면 그때 우리나라에 있던 사람이 이제 일본에 와 있던 그 맥켄지라고 하는 이제 서양 기자가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와가지고도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전 세계에다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내보냈어요. 원래 캐나다 사람인가 뭐 이제 그리고 영국에도 공부했나 그리고 뭐 이제 뭐 그런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전 세계에다 이걸 내보내는 거예요. 전 세계에다 이렇게 내보내는 거는 뭔가 하면 서양 사람인 이 기자가 볼 때 우리나라 3.1운동은 이게 전 세계에 알릴 만한 뉴스거리가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일제변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게 아니에요. 3.1운동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해에 3월 1일 날 일어났잖아요. 그 이만한 단행본을 내요 이 사람이. 이름 잊어버렸네 내가. 무슨 단행본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 이만한 단행본을 영어로 다 내가지고도 좀 이렇게 알린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3.1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전 세계에서 어떤 그런 역사, 특히 이 혁명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연구 주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 가운데에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서양 사람들이 3.1운동을 가지고 박사 논문 쓰는 게 몇 개나 나와요. 왜 이렇게 관심거리일까요? 왜 이렇게 관심거리일까요? 3.1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혁명사의 신기원이다. 세계 혁명사는 많아요. 아까 얘기한 반란 근데 신기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신기원일까요? 뭐가 신기원일까요? 일단 가장 두드러지는 게 그 맥켄지를 비롯해 가지고 전 세계에 이게 막 보도가 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무저항 운동이라는 거예요. 비폭력. 세계 혁명사는
항상 게릴라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거지 비폭력으로 다 혁명을 해보자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권력에 맞서는데 비폭력으로다가 어떻게 맞서요? 이게 힘이 없어서 이게 폭력을 동원하지를 못하지 있는 뭘 동원할 그러니까 적은 것대로 게릴라전이라든지 게릴라전이니까 뭐 암살 뭐 이런 걸로 나가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 급습 뭐 이제 이런 방법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작전 크든지 간에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폭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해보려고 그러게 돼 있는 거지. 아예 우린 비폭력. 그리고 그냥 뭐 만세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와서 죽여 총을 쏴. 그 총 그냥 맞아. 칼로 찍으면 그냥 죽고. 자 이렇게 하자는 운동은 세계 역사에 없었던 거예요. 이 비폭력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이거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이제 영향을 줘가지고 간디가 이것 갖다 써먹은 거예요. 비폭력 운동으로 나아가는 어떤 이런 거가요. 비폭력 저항 운동이라는 거가 일단 없는. 또 하나는 뭘까요? 저항하는 방법이 그러지만은요. 저항하는 목적의 차원이 달라. 보통 뭔가 하면 자기들의 어떤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혁명이 됐던 무슨 뭐 반란이 됐던 전쟁이 됐던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목적이라는 건 일제로부터 독립이야. 물론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뭐야 승전국절에 뭐 1차 대전 승전국절 파리 강화회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표자를 보내가지고서 이제 요구하는 건데 1차 대전이라는 것도 제국들끼리 쌈박질하다가 하나 지고 하나 지인 거에 두 표를 나눠가지고서 이제 이긴 자들의 승자들의 이제 모임이에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각국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대표단을 다 보냈어요. 대표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독립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들을 하는. 그 우리도 보냈어요. 근데 우리는 요구하는 차원이 달라. 뭘 요구했을까? 우리나라는요. 지금 1차 대전 승전국들이에요. 제국들끼리 쌈박질하는 거예요. 근데 뭘 요구했는가 하게 되면 식민지 정책을 바꿔라. 제국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1차 대전과 같은 전쟁이 또 재현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 1차 대전이 일어난 것만 해도 비극인데 이게 또 재현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재현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식민지 정책을 포기하고 모든 나라들을 다 독립시켜라. 자 이러고 나가는 그렇게 요구한 나라는 없어요. 이게. 우리 사면은 저 김해통이 써놓는 거길 봐도 그래요. 1206에 뭐 이바지할 그 저게 뭐야 교육헌장인가? 우리나라는 1606 그 소리 1606 그 국민헌장 국민교육헌장인가 1206이 뭐 이바지 할 때다 뭐 그러고 나가는 식인데 꼭 이게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제국 정책을 포기해라 이렇게 나가는. 이걸 안 하면은 틀림없이 또 같은 비극이 또 그랬잖아요. 또 몇십 년 뒤에 또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긴 자들이 모여가지고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 이제 우리 식민지 정책 완전 포기한다. 모든 나라 다 독립 이렇게 된 거라고요. 8월 15일이 저 광복절 나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된 거예요. 결국에 가지고서는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하면은 3.1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세계 혁명사에서 신기원을 이뤘다 이렇게 평가가 돼. 그것 때문에 뭔가 서양 사람들 3.1운동을 대상으로 해도 박사 논문을 써요. 박사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3.1운동을 일제 저항하는 운동으로만 이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거가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나라가 가지지 못한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런 이 경제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했던 거예요. 난 지난주 우리 장도주 장로님 강의 이렇게 내가 좀 들으면서 한류 그러는데, 우리가 해야 될 한류 가운데 하나가 경제 한류. 지금은 이제 드라마 한류야, 영화 한류야. 그런데 그것 말고 경제 한류. 왜? 유일하게 유교라고 하는 폐허, 뭐 한국에 다시 일어서는 뭐 쓰레기점에서 뭐 장미가 피는 것 같다, 뭐 누가 그랬대나, 여기서 장미가 피어날 수가 없다 말이야. 이 나라가 다시 재건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다 이렇게 돼. 6.25 전쟁이라고 하는 거가 세계 전쟁사에서 어떤 거 하게 되면요, 1차 대전은 제국주의 전쟁이었고,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이번엔 또 뭘로 나뉘, 이념으로다가 또 남북으로 나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념으로다가 이제 공산 세력, 민주 세력이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서로 대립하다가 충돌이 일어난 게 우리나라예요. 이게 그 북한과 남한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게 공산 진영과 민주 진영의 싸움에게, 우리나라에 그 군대를 파견했던 나라가 몇 나라지? 그거 뭐 우리나라 도와주러 왔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건 민주주의를 수호하러 왔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러 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왜? 공산 진영과 민주 진영이 대립하고 있다가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건 민주 진영에서 볼 땐 꼭 이겨야 될 전쟁이에요. 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공산 진영에서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념 전쟁이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전쟁사에 또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융단 폭격이라고 하는 게 또 처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융단 폭격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 융단을 폭격했다는 걸까? B-29인가 뭐 50인가 엄청나게 큰 비행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딱 그냥 폭탄은 차도 싣고 표적 사격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느 지역구는 어떻게 하는 게, 가가지고도 그냥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그 밑에가 어떻게 완전 다 쑥대밭대라고. 그걸 융단 폭격.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적용되어졌던 어떤 그런 얘기. 이게 뭐, 그러니까 세계 전쟁사에서 사실 가장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우린 전쟁마다 빌려준 거예요. 이게 공산 진영과 민주 진영이 와가지고 쌈박질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일제 36년에 완전, 그게 45년이야. 그리고 이제 50년에 가가지고 또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그게 코리안 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한국 전쟁 이렇게 얘기를. 이게 이제 공산 진영과 민주 진영이 여기 와가지고 쌈박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나마 뭐지 그러지 않아도 일제 30년 그러고 나가지고서 그냥 폐허가 되는 데다 갖다 그냥 융단 폭격을 갖다 해버리고 그러고 나니 뭐가 남아나 이게 그래서 겨우 원조는 해줘가지고서 우리가 뭐 옥수수 가루 갖다가 죽 써먹고, 옥수수 가루 죽 드셔보셨죠? 조연. 동생은 먹었나 모르는데 저는 안 먹었는데. 안 줘도 될 만 하니까 안 줬지. 아니 학교에서 그런 거 안 주던데. 그러니까 그 잘 사는 데는 안 줬어요. 그런 거요. 가난한 데만 굶는 애들만 있는데 줬지. 그걸 왜 줘요? 무신국민학교도 뭐 별로 부자 아닌 거. 별로 부자가 아니라지 진짜 가난한 데가 어떤지 모르시는 말. 고무 신발 달는 게 아까워가지고 들고 다니는 데가 저 옥수수 가루 그저 먹은 데인데요. 진짜 그랬어요. 고무 신을 사가지고서 맨날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 뭘 들여다볼까? 발을 까마귀를 뭐냐고 새까만 발 해가지고 발은 안 들여다봐요. 신발 바닥만 들여다봐. 왜? 얼마나 달았나. 이놈에게 다르게 아까워가지고서 어떤 애 진짜 학교를 심리를 가는데 맨발로 가는 애가 있었어. 신발 다를까봐 이놈을 뭐 신발 달면 언제 사줄지 모르니 이건 뭐 신발 해줬다고 그래도 사주나? 이러고 있는 어떤 그런 형국에서 진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이건
기적이 아니고서는 안 될 그런 이야기인데 그 세계 지금 못 사는 나라에서 한국은 완전 꿈의 나라예요. 꿈 같은 나라예요 지금요. 야, 우리는 언제 저렇게 한번 돼보냐 말이야. 그 한국을 따라 배우려고 그냥 부진해서 우리는 새마을운동 뭐 그런 뭐 어떻게 볼지만 중국이 전에부터 이게 중국에는 교과서에다가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집어넣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올라가 있었대. 그리고 중국 그 우리 장조지 교수님 얘기잖아요. 중국이 한국의 경제 그 성장 과정 그대로 본따 가지고 한 거단 말이야. 그가도 성공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 중국이라는 거야. 국제 상황이 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이 저렇게 된 걸 한국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대로 따라한 거래요. 그대로. 우리는 우리를 너무 이제 이렇게 폄하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좀 이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저번에 좋은 것만 보자는 얘기도 아니고요. 뭐 그동안 뭐 저 시원찮은 거 하도 많이 보셨으니까 하도 많이 들었고 그건 이제 빼놓고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우리 어쨌든 뭐 이제 3.1운동까지 이렇게 빠고요. 뭐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좀 더 해야 되나? 3.1운동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좀 또 바꿔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를 계몽운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몽운동. 여기 계몽운동의 현장이라는 게 그거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이 계몽 정신이고 계몽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나라의 역사하고 너무 맞는 게 조선이라는 말 자체가 빛을 말하는 거예요. 빛광. 우리나라 나라 이름이 빛광명이다. 우리나라 민족 이름은요. 민족 이름은 뭐라고요? 우리나라 민족 이름과 나라 이름 다 잡수셨는가 보네. 우리 민족 이름이 뭐라고요? 사람. 아직 민족과 나라를 구분을 못 하시는가 보네. 가만히 보니까 민족이 뭐고 나라가 뭔지 구분이 안 되시나? 우리나라 민족 이름이 뭐였다고요? 나라 이름은요? 계몽, 빛, 광명, 조선, 아사달 이런 것들이 다 빛을 말하는 거다. 박달, 나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빛을 말하는 거다. 이 조선이란 말 자체가 이제 한문화시키는 어떤 이런 건데 아침 조자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나라 이름 자체가 빛이고 빛살무늬 그 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계몽이에요. 야, 우리 이런 거를 이제 널리 이렇게 알리자 말이야. 다 이렇게 살게 하자. 그게 계몽 정신. 자, 그렇게 봐봐요. 계몽 정신이 뭔가 하면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라고요. 다시요.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 뭐라고요? 계몽 정신이에요. 계몽 정신이야. 계몽 정신, 건국 정신. 여기 이제 계몽 운동의 현장인데 왜 그네 중요한 줄 몰라. 그냥 뭐 이게 뭐 그냥 다 이렇게 떼버리는데 계몽 운동의 현장이라는 얘기가 이게 우리나라 역사나 이런 걸 조금 아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 유물들 뭐 현장들 많이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현장일 수 있어요. 여기가요. 희락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성리학의 현장이라는 건 지금 다 소원이지 뭐 주로 무슨 도산 소원, 무슨 병산 소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주로 이제 소원 이러고 하는 건데 이 실학의 현장이라는 건 여기 이제 송호이 안산 그리고 저쪽에 가면 저 정약용 생가 있는데 거기 가면 뭐 이제 저 실학박물관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가니까 홍대용인가 뭐 그 다음에 무슨 과학박물관인가 뭐 어디 저기 어디 가니까 여기저기 조금씩 있더라고요. 좀 기도 좀 하세요. 우리 교회가 꼭 저 문화재로 등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 마지막 그 서류 좀 또 한번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아마 이번 주 중으로 뭐 등록하겠다고 이제 접수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8월에 이제 이제 10월에 심사가 있고
뭐 이제 그렇다는데 그래 나 등록되게 되면은 내가 우리 교회에는 이런 걸 하겠다라고 내가 저 사업 계획서를 내가 짜려고 그래요. 사업 계획서를 짜는데 난 좀 크게 짜려고 그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계몽운동의 현장이다. 이만한 현장에 남아 있는 데가 없다. 계몽운동이라는 게 뭐냐 공국정신 기다던데 이건 역사를 아는 사람은 이게 뭐 그래 우리 여기 이게 계몽운동 현장이다 그래가지고서 국민장 모란장을 준 게요. 그 뭐 이렇게 줄만한 꼴이게 되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근데 계몽운동이 무언지를 아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아는 거예요. 이 현장에 이건 절대 훼손해서도 안 되는 거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거 이제 그래 그래도 이거 이제 그런 상을 이렇게 주고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계몽운동의 현장이라는 게 별로 남아 있는 데가 없어요. 그게 무언지 모르게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없어. 근데 여기는 지금 아주 이게 기가 막히게 남아 있어요. 기와집하고 이거 하고요. 그거 왜 남아 있었을까?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남아 있었어요. 교회가 부흥돼서 이게 벌써 허러쳤지. 나 지금 허러칠 뻔했다고 봐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내가 이게 정리해 놓다 보니까 이래가지고서 그냥 이거 여기다 내가 이게 지을 때도 뭐 교인들이 잘 이해를 못했다고. 이거 임시 건물이다. 이건 뭐 제대로 짓는 것도 아니고 대충 그냥 저거 할 때까지 그 임시로 쓰는 거지. 이렇게 내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랬던 건데 나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짜려고 그래요. 이 계몽운동이라는 거게 엄청 중요한 건데 우리 지금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계몽운동의 현장 체험학습 교실을 만들어 놨는데 야학 뭐 기타 등등 이거 뭐 애들 다 오게 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나라 초등학교도 다 왔다 가려면 말이야. 이게 뭐 이게 하루 뭐 몇백 명씩 와도 모자란단 말이고 시설 좀 만들자. 지금 이 시설 가지고 100명도 못 오는데 하루 저 500명 1000명 오게 하자. 그래도 이거 1년 다 못 왔다 간다. 별로 하면 안 하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말이야. 여기 와서 야학의 현장인데 와 약 좀 체험 저 천국 저 뭐야 저 초등학교 애들은 한 번에 다 왔다 가게 하자 말이야. 나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 말이야. 그렇게 시설 좀 만들자고. 이 땅 이거 3,000명 가지고 모자라요. 그것만 해도 별로 하면 안 하지. 애들한테 여기 우리나라 이렇게 계몽운동 정신 심어주고 그 현장을 와가지고서 말이 역사 시대 심어주고 이런 현장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러 이만한 시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봐. 이게 애들 100명만 와도 이게 뭐 얼마나 필요한데 말이 이건 마치 이게 경기도로 이관이 됐다나 어쨌다나 경기도 이거 저나 어떻게 보면 잘 된 것 같아. 중앙정부에서야 이걸 뭐 여기까지 어떻게 신경 쓰고 경기도에 이거 경기도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현장을 하나 만들어 놔라 말이야. 이런 게 없어서 고민인데 말이야. 이건 뭐 이렇게 나 얘기하려고 그래. 말 될까 이게? 이게 몇 개 들어갈려나 모르고서 기도 좀 해요. 세게 이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여기까지 온 것도 그렇지 이게 뭐 누가 저절로 와서 해주나. 우리가 기회는 만들어가는 거지 저절로 그냥 찾아오는 게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사람 평생 아무것도 안 와요. 그건 제가 엿장사는 해 먹어야 돼. 이제 엿장사들이 또 열받을라 또. 어떤 사람이 뭔 얘기하다가 뭐 택시 운전자도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보겠다 그 말 했다가도 봉변 당하던데 또 엿장사 해 먹으라 그 말 했다가 이 얘기 또지 뭐 봉변 당. 엿장사가 어때서 나는 하나 더 하려고 그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여기 우리나라 계몽운동이 참 중요한 건데 계몽운동 박물관 하나 만들자 말이야. 자료 여기다 다 모아다가 자료실도 만들고 실학박물관도 있고 무슨 박물관 어디가 무슨 뭐 박물관 널려 있는 게 다 박물관인데 계몽운동 박물관은 없는 거 같아. 여기보다 더 좋은 입지 조건이 없단 말이야. 여길 와라. 난 이게 둔데 이 동네에 다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뭔 얘기 하시려고? 며칠 전에 경기도 문화재위원이 같이 두 사람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만 근대문화유산으로다가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화재 등록을 저희가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게 이제 건물이 아니라 정신문화, 계몽 현장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문화재 등록을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 정도면
근대문화재 쪽으로다가 접근을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다 적어가고 뭐 센치 다 재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잘만 활용하면은요,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이게 무언지를 몰라. 그냥 여기다 뭐 배터리는 몇 개 갖다 놓고 그냥 뭐 멍석이나 깔아놓고 뭐 해볼래나 보다. 아마 이 정도는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정도 그냥 저거 한 거고. 나는 아주 사업 계획서 세울 때는 좀 이 계몽운동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 이만큼 중요한 건데 그동안 너무 이런 것들이 부대접 받았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 우리가 진짜 이 자라나는 어린애들한테 역사 의식을 좀 일깨우는 그런 현장.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험학습 시설도 이 정도가 필요하다. 한 사람만 아멘 하네. 다섯도 모자란다 말. 이거 3,000평 가지고 뭘 해봐? 이쪽 저쪽 저기 저 지금 장호구 있지 뭐 그거 다 뒤에까지 다 합쳐야지 3,000평 되는데 꼭 빼고 2,000평 가지고 어림도 없단 말이야. 한 2만 평 사자 그래야지 뭐.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하나,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계몽운동 학습장을 하나 만들어서 매년 계몽운동 축제를 좀 시하고, 시가 안 올 거든 도하고 하자 말이야. 나 그러려고 그래. 예? 시가 생각 없으면 경기 도가 주체가 돼가지고서 계몽운동이라는 게 우리 건국 정신인데, 아니 대한민국 건국 정신이에요. 그건 개나 소나 다 알아요. 그거는요. 대한민국 건국 정신인데 그 계몽운동 현장, 계몽운동 박물관, 계몽운동 역사 자료실이 없다는 게 이게 무슨 창피해도 이렇게 창피할 수가 있나 말이야. 예? 그거 호자. 그뭐 이거 되게 터가 좀 좁아. 이게 산자리게 뭐 그림을 다 풀어가지고라도 해야지 뭐. 예. 이런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좁아서 안 되겠다. 저기 건너 내가 봐놓은 데 있어요. 여기 저 고속도로 가다가 지나서 그 저 포도 상자 놓고 파는 그 안에 있죠. 그거 몇만 평대요. 나 그거 달라고 그러려고 그래. 여기다는 뭐 해볼 방법이 없다. 그 박물관 무슨 좀 거기서 좀 쓰자. 가다 잘 한번 봐봐. 그 안에 그 가면 집 한 10채 돼요. 10채 뒤에 사는데 그거 몇만 평 된다고. 그 도 차원에서 그런 거 한번 해보자. 정신이 나갔다고 보이는 것 같으네. Where there is a will. 그다음 뭐죠? There is a way.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내가 영어 공부할 때 어떤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그게 뭘 말하는 건지. 네. 꿈이라는 거는 제대로 된 꿈은 반드시 실현되어지게 마련해. 그 계몽운동 박물관 만들고 뭐 하려고 여기다가 어떻게 해봐? 여기 그냥 체험학습 교실 현장이나 쓰고 말아야 돼. 여기는. 그지? 여기다가 어떻게 해봐? 손바닥 많은 무대에서 3,000평 가지고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나 보다가 많은 거고. 여기 저기다 좀 하자네. 여기 저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니면 여기 납작골로 올라가든지 뭐 어디로 올라가서 좀 널찍 않은 데다 한번 해보자라고 내가 좀 아주 크게 좀 권유를 하려고 그래요. 기도를 좀 크게 하셔. 예?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우리 시대 계몽운동을 또 하려고 그러는 게 있어. 지금 저 농촌 살리기 운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왜 연해주의인가 뭐 떠들어놨던 것들, 내 대한민국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 내 말로만 떠들어 놓은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하면 그런 교육장 하려면은 그 동네쯤 돼야지 돼. 한 몇만 평 가지고 뭘 해보는 거지. 이건 뭐
맨날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루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고, 그리고 이 무슨 대멸종, 인류의 멸종도 우리가 한번 맛부터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뚫고 나가는 거지. 뭐 길이 없으면 만들어야지.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인 것 같아. 길이 없으면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면 그게 안 되겠어요? 대멸종 못 막겠어요? 우리가 제대로 한번 힘 좀 써보는 거예요. 아멘. 네, 이 한국사 8번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어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